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랩과 옥타브에서 플롯이란 함수를 쓰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인데요. 공부로와 함께 기초 쌓기 시리즈에서 우리는 많은 재료들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벡터, 매트릭스, 스트링, 셀, 스트럭 등 다양한 재료들을 배웠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멋있게 짓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만든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롯은 제일 많이 쓰이는 함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플롯들을 멜랩과 옥타브를 통해 만들어 볼 텐데, 플롯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선형 그래프도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곡선, 사인 함수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입체적인 그래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파수와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어떤 지도를 우리가 딱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 온도라고 할까요? 바람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예들은 멜랩에서 플롯 말고 비슷한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플롯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고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멜랩이나 옥타브를 열어주시고요. 저 공부로는 멜랩을 사용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 영상들과 비슷하게 우리가 플롯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help라고 친 다음에 그리고 그 스페이스를 하고 플롯이라고 내가 원하는 함수, 내가 알고 싶은 함수를 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워크스페이스 이 창을 잠깐 줄여볼게요. 이 설명들이 잘 보이게.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롯에 대한 함수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리니어 플롯이다, 선형 플롯을 만드는 함수다, 이런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 한 문단마다 사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플롯이란 함수인데, 자, 플롯은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함수죠. 이게 f라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플롯이라는 함수는 x와 y라는 인풋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롯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근데 뭐를 그래프를 그려주냐? 벡터 x입니다. 벡터 x에 대한 y 값들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양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차근차근히 알아보기로 하고, 또 여기도 또 설명들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의 첫 시간의 목표는 간단하게 플롯을 한번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끝에 보면은 이런 예시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해봐도 되지만은 공부로가 좀 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살짝 켜줄게요. 그리고 창을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요, 벡터 x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름은 꼭 x여야 되는 건 아니죠. x1일 수도 있고, 제가 이름은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공부로라고 해볼게요. x 공부로라고 한 다음에 벡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벡터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가로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괄호를 써줘야 해요.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10까지 가는 한번 가로 벡터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가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x값인 거죠. 그럼 이 x값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 y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를 만들 때도 제가 임의로 지정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y 밑줄 언더스코어를 해준 다음에 공브로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y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곱하기 x 공브로이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답들이 뭐가 나올까요? 0, 2, 4, 6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나오겠죠. 2가 곱해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x 언더스코어 공부로 y 언더스코어 공부로라는 벡터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플랫이라고 해야겠죠. 처음에는 x 벡터가 들어가야죠. 두 번째는 제가 만든 y 벡터 아웃풋입니다. 한마디로 x는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y는 아웃풋 값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요.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죠. 여기서 보면은 이 가로축은 바로 우리의 x 값들입니다. x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 세로축은 y 값입니다. 한마디로 xy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가 1일 때 y는 2고 우리가 지금 만든 함수의 값들을 갖고 있죠. x가 2일 때 y는 4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이 커맨드 윈도우를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만들었던 이 플랫의 그래프 창이 뒤로 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보기 편하게 한번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우선은 워크스페이스에 가셔서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미니마이즈 하겠습니다. 최소화를 할게요.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는 지금 줄어들었죠.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피겨를 다시 앞으로 불러주시고요. 여기서 끝에 부분 위에 가보면은 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고정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죠. 근데 고정을 할 경우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위에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들어가든 저는 한번 이렇게 살짝 마우스로 이 위에 부분을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천천히 끌면은 뭐 이쪽으로 이 파란색 부분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끝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편해졌죠. 그 다음에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닫는 게 아니고 살짝 줄여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맨드 윈도우에서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을 만들었는데 이런 워닝 메시지가 나오면은 오픈GL이라는 거와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워닝 메시지는요, 무시하셔도 괜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플랫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한번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x, 그냥 x 공부로 하지 말고 편하게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함수를 똑같이 한번 x는 만들어 보죠. 0부터 1씩 증가해서 10까지 간다. 자, 그러면 x 벡터 우리가 만들었죠? y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y는 x 곱하기 10 곱하기 x라고 해볼까요? 똑같은 예지만은 한번 그냥 다른 y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0부터 100까지 10씩 곱해지니까요. 이런 y 벡터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플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만들었죠. 지금 방금 y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y 값들이 지금 세로축이 바뀐 거 지금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선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x축에 이름도 넣어주고 싶고 y축에 뭐 이름도 넣어줘야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이 그래프만 딸랑 보여주면은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제목도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몇 가지만 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넣냐면은 함수가 있습니다. x라벨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x레이벨이라고 읽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x레이벨 안에는 스트링이라는 재료를 넣어줘야 돼요. 스트링 기억나시나요? 문자열이죠. 그럼 여기다가 x-axis입니다. x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y 라벨 레이벨이라고 한 다음에 동등합니다. 문자열을 넣어주셔야 돼요. y axis라고 하고 문자열을 닫는 거는 따옴표 하나죠. 이런 식으로 따옴표 하나하나를 써갖고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또 y-axis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제목이라는 거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함수의 이름들을 봤을 때 되게 함수의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함수의 이름들을 쉽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기억하고 쓰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 MATLAB 그런 함수들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열을 하나 넣어볼게요. 무슨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까요? my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닫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름들을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제목 정도 넣는 거 배웠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이 선이 아날로그 시그널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서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든 지금 이 X와 Y는 디지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1, 2, 이 사이에 우리가 값들을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조금 안 가시면은,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맨드 윈도우를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헬프 플랫이라고 한번 다시 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플랫을 잠깐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줄일게요. 설명을 잘 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중간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럼 이 중간쯤에 이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사용법이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플랫이라고 하고 X, Y, 또 S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이 S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설명이 또 들어가 줍니다. S는 캐릭터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열인데, 문자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냐? 이런 캐릭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뭐 이런 알파벳을 넣어주면은요, 색깔이 변하는 거고요. 이런 기호들을 써주면은 그 플랫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변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선으로 해줄지 점으로 해줄지 그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밑으로 한번 쭉 가서 이것들 한번 써볼게요. 다시 이 창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 화살표 눌러갖고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플랫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거였죠?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이 함수가 지금 이 라인이 이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세 번째에다가 문자열을 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선의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면은 R이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까먹었다,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이거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다시 내려가세요.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죠. 근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동시에 가로축과 세로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플랫을 만듦과 동시에 그래프 이 피겨라는 게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 화살표를 쉽게 써서 다시 이것들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아날로그와 디지털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제가 무슨 뜻이었냐면은, 지금 이 플랫을 만들 때 이 선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데이터 값에 그 점들만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와 Y 값들의 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점이 조금 너무 보기가 힘든데 좀 크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별표가 됩니다. 아니야, 다이아몬드가 나는 좋겠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저는 별표가 보기 편한 것 같아서 별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디지털 시그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이 비어있는 공간을 연결해주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 그 자체들만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나는 선도 연결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내 데이터 값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정확히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선과 별을 둘 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런 식으로 선과 이 점들이
이 별표 모양들이 둘 다 생겼죠. 이번 영상에서는 플롯을 쓰는 법을 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플롯을 써서 그래프를 하나 이상 그려보고 싶다. 2개, 3개 그런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대영 책상의 공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